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에도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네, 오늘 밤부터 또 강한 비가 내립니다. 많은 비에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 또 피해 상황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비가 왔고 또 서울에는 호우경보 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비가 내려야 이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기상청이 과거에 내렸던 비의 통계로 봤을 때 재난 수준의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그 기준치가 1시간에 50mm의 비가 내린 동시에 3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90mm.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요. 그리고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일 때 이제 극한호우라고 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20분 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이제는 뭐 언론사라든지 지자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에서 직접 이 해당 지역의 읍면동의 지역민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가 아니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라고 보내는 그런 긴급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근처의 교량과 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연천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의 강우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수위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변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시간 전만 해도 경북 북부 지역이 좀 세차게 내렸던 비구름 때는 북한 지역으로 좀 물러간 상황이어서 좀 상황이 나아지나 해서 호우 경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인데 아직 일부 북부 지역으로만 호우주의보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수도권 지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구름대가 강한 비구름대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전까지 호우 경보가 발령된 특히 경기 연천 지역은 새벽부터 이어진 비로 인해서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군납댐의 수위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납댐의 수위는 해발 25.76m로 어제 이맘때보다 약 2m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연천 지역에는 지금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위는 더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상류에 있는 필승교의 위치가 1m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수문을 추가로 개방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평상시에 이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비구름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지금 계속 북한 지역은 새벽부터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승교의 수위 변화는 계속해서 좀 예의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이 정말 짧게 많은 비가 내리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운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최대한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 차량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떤 점들을 좀 미리 대비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더라도 오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폭우로 돌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1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간당 뭐 100mm의 폭우를 얘기를 했지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당 20mm의 비만 내려도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운전하기 불편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앞서서 당황한 순간에 우리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이런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전에 좀 대비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이런 폭우를 좀 마주하게 됐을 때는 주행 속도를 한 20에서 50% 정도 감속해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시야 확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가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차간 간격도 평소보다는 2배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그 이제 혼란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물이 어느 정도 잠긴 도로를 마주했을 때 이 도로를 빨리 내가 지나야 되느냐 아니면 우회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지난해에 오송 지하차도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선제적으로 좀 도로를 통제하는 그런 좀 행정 당국의 노력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제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날 때 나와 좀 비슷한 차종의 차량의 타이어가 한 어느 정도 담겼는지를 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물 높이가 앞
앞바퀴 절반 이하가 됐을 때는 일단은 통과해도 되는 높이이지만 바퀴 절반 이상의 물이 찼을 때는 우회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우회 도로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나는 지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멈추지 말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때 너무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지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중간에 변속이 되면서 배기구로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한 속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가 분산돼서 중간에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좀 나눠서 밟아야 되고 침수된 도로를 통과 후에도 이제 브레이크를 좀 나눠서 에너지를 분산해서 하는 그런 좀 요령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오면 지하차도, 뭐 하상도로 이런 것들이 곳곳이 통제가 되는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면 지하도로는 좀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지하로 낮은 곳으로 물살이 좀 모여진다라고 할 때는 절대 지하차도로 이제 통과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지난해 이제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난해 이제 7월부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경보 정보를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도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합동 길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그런 특별 전담반을 만들어서 지금 7월부터 일부 내비게이션에 한해서는 이 서비스를 조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제 도로에 주변의 도로나 지하차도가 침수 사고의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방 지역의 1.5에서 1km 이내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정보와 함께 알림음으로 좀 음성으로 인해서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으니까요. 뭐 이런 어떤 폭우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게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운전을 하고 갈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고도화된 이런 기술,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위험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좀 피해를 좀 피해가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극한호우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용어를 좀 듣기가 어려웠었는데 자, 극한호우라는 표현 어떤 때 쓰는 표현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제는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 네. 거죠.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을 해도 이제 아쉽지 않은 그런 이제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90mm인 동시에 이게 네. 해당이 되거나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을 때를 이제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극한호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집중호우라고 하면은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네. 그러니까 시간당 30mm의 강우량부터도 굉장히 침수 피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의 비인데 시간당 100mm라고 하면은 이제 2011년에 우면산의 산사태가 났던 그 토사를 다 끌어내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위력적인 그런 이제 힘의 이제 강수가 되기도 하고요. 네. 보통은 이 연 강수량의 10%가 하루 만에 내려도 엄청난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보통 한 1,400mm가 1년 중에 내려야 될 강수량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10%라고 하면 140mm가 하루에만 내려도 굉장한 집중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주 초에 뭐 군산의 어청도에서 1시간에 146mm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만에 거의 폭포수를 뛰어넘는 수준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아마 이들 지역에 있는 시간당 100mm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비가 내리는 그 틈 사이에는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하얀색 막이라든지 커튼이 칠 정도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거센 비일 겁니다. 네, 결국에 이런 극한호우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게 기후변화 이전에는 이 극한호우가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났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2년에 한 번꼴로 잦아진 거라고요. 일단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나타났던 안정적인 그런 대기의 시스템이 다 불균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측을 했던 날씨 시스템 안에서도 변동성도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마라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향성의 패턴도 망가뜨리는 게 지구 온난화인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년 동안에 나타났던 슈퍼 엘니뇨라는 어떤 이슈가 또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5도 안팎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이 대기의 기온이 오르는 거에 있어서 그나마 오르는 거를 좀 저지해줬던 게 바다에서 어느 정도의 열을 머금었었습니다. 한 90% 이상 정도
온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열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줬는데 이제는 해양 온난화까지도 더 극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해양에서 이제 받아뒀던 그런 열기가 대기적으로 증발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7%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위가 찾아왔을 때도 푹푹 찌는 폭염의 형태로 극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비구름이 발달을 할 때도 이 비구름을 폭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연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와 그리고 폭염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꼭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근래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장마의 패턴 자체도 과거의 폭넓은 지역에 넓은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비의 형태가 아니라 이 정체 전선상의 불안정한 그런 전선 주변에서 굉장히 집중호우의 띠의 형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북쪽에 위치한 지역의 좁은 띠의 레이더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붉은색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시간당 한 70mm 안팎 정도의 강한 비가 나타나는 그런 띠 형태의 선형의 구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 그리고 해양 온난화로 초래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우면산 산사태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돼가지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들에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산사태 주의보 이제 충청 지역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으로는 산사태 주의보라든지 경보 물론 네. 우리가 위기 경보 단계에서도 우리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이 이제 국가 행정 당국에서 어느 정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위기 경보의 시스템도 있기도 하지만 산사태 주의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80%가 도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산사태 경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함유할 수 있는 그런 빗물의 양이 100%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토사가 쓸려 내릴 수 있고 어떤 그 경사면이 굉장히 가파른 지역에서는 그 많은 토사들이 쓸려 내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한 이후에 600mm가 넘는 양의 많은 양의 집중호우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지역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 국토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양의 빗물을 지금 머금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개인이 이 위험한 곳에 가서 뭔가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좀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이후에 비의 양이 적게 온다 하더라도 이미 빗물이 많이 머금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를 꼭 염두하셔서 무리하게 개인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지역에 좀 위험 사항이 좀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때는 행정당국에 좀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 디딤돌 앱이라든지 스마트 산림재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주변 지역에 위험한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좀 예방을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 상가 인근 산책로에서 지름 2m, 3m 깊이의 땅 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고 지금 복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런 땅 꺼짐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 땅 꺼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차별한 이제 어떤 도시의 개발 행위를 하거나 할 때 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해서라도 안전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좀 고질적인 문제로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세종시에서도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그 구체적인 원인은 지금 정확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책로 하부의 오수관의 이탈로 인해서 좀 지반이 침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무엇보다 워낙 많은 양의 비가 충청도 지역에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 3일 간격으로 집중호우가 쏟아부으면서 이들적인 500mm에 넘는 많은 양의 비. 이 500mm라고 하면은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장마 기간이라고 하면은 한 6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 7월 한 25일이 이제 그쯤이 되면 한 32일 정도의 기간으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통틀어서 전국 평균 강수량이 35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충청 지역에서는 불과 3일밖에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전체 통틀은 그런 장마 기간 동안에 내려야 될 비의 양에 버금가는 정도의 비가 3일 동안 이제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엇보다 이 땅 꺼짐 현상에 이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됐다라는 것도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이제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가지의 정확한 원인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비가 내리더라도 비단 장마 기간 동안이 아니더라도 8월 달에는 집중호우 형태에 비해서도 또 비가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곳들에서는 땅검진 현상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태풍이 오기 전에 그런 어떤 이제 골든타임 시간에 이런 위험한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좀 미리 사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쏟아진다라고 하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극한호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 지역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예보와 중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중계라고 해서 중계할 거면은 예보를 왜 하느냐 뭐 이런 불평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예보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예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날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 예측을 하는 정보 테두리 안에서 실제 그 날씨가 전개되는 이제 중계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같이 곁들여서 보는 그런 이제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이제는 습관화가 돼야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의 지금 평균 기온이 한 1.5도 안 되게 지금 올랐습니다. 지금 이 1.5도가 안 되는 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치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예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보와 실제 상황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의 특징이 밤에 좀 더 두드러지게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가 들면은 다시 정체전선 사이에서 저기압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밤 그리고 오늘 아침과 같은 상황이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구름이 조금 잦아든 그런 상황 곳에서는 좀 주변의 시설물 관리를 좀 만전을 귀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는 오늘 밤 시간, 새벽 시간대, 취약 시간대 큰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이제 기상 정보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좀 만전의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